안녕하세요, 이종범입니다. 카메라를 좀 가깝게 놨습니다. 제가 손을 뻗으면은 닿습니다. 예. 제가 녹화한 거를 보니까 글씨를 쓴 게, 칠판에 쓴 게 잘 안 보이더라고요. 제가 아주 크게 쓰기도 어렵고요. 칠판도 작고 이게 쓰기도 좀 어려워요. 그래서 좀 가까이 놨는데 그만큼 좀 앞으로 좀 적어야 될 내용이 많지 않을까 싶어서 가까이 놨습니다. 오늘부터 안경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아니요, 죄송합니다. 안경광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이 안경광학이 물리광학, 기하광학, 안경광학,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전공 과목의 뭐 메인이라는 거 할 수 있는 부분들이죠.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모자란 게 많을 것 같은데 긴장해서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 같이 여러분한테 도움이 되는 같이 공부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빛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빛이요. 빛은 기하광학에서 이야기하는 빛과 물리광학에서 이야기하는 빛이 사실은 완전히 다릅니다. 기하광학에서는요, 빛의 기하광학을 네 가지의 빛의 성질을 전제를 하고 시작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빛은 이렇게 일정한 매질 내에서 직진한답니다. 빛은 직진한다. 근데 물론 매질 내에서, 한 개의 매질 내에서, 공기 중이거나 아니면 뭐 같은 재질 내에서, 매질 내에서 직진한다는 얘기인데, 여튼간 빛은 직진합니다. 그리고 빛은 독립적이라고 가정합니다. 빛의 진로는 독립적이라고 가정합니다. 세 번째로 빛은 가역적이라고, 빛의 진로는 가역적이라고 가정합니다. 네 번째는 이거는 스넬의 법칙이라고도, 굴절의 법칙이라고도 하는데, 즉 아까 제가 같은 매질 내에서 직진한다고 그랬잖아요. 다른 매질일 땐 어떻게 될까요? 다른 매질과의 경계선에서, 경계면에서 굴절 또는 반사하는데, 이게 그냥 굴절, 아무렇게나 굴절하고 아무렇게나 반사하는 게 아니라 법칙에 따라 굴절하고 법칙에 따라 반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네 가지인데, 사실 이거는 기하광학에서 빛을 우리가 가정한 것이고, 실제 빛은 입자냐 파동이냐 가지고서 처음에 얘기가 많았었죠. 요거는 기하광학에서의 빛이에요. 기하광학에서의 빛이고, 토마스 영이라든지 헬레밀츠라든지 이런 여러 광학자들께서, 수학자이고 물리학자분들께서 빛은 파동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고요. 그리고 뭐 가장 아이작 뉴턴, 뭐 전 세계 역사상 최고의 물리학자였던 뉴턴께서 빛은 입자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빛의 입자설을 주장한 사람, 빛의 파동설을 주장한 사람, 이렇게 되는데요. 최근에는 회절이나 간섭이나 빛의 여러 가지 물리적인 성격을 통해서 파동이구나 라고 거의 인정하는 시기입니다. 근데 입자적인 성격도 여전히 많이 띄는 거로 보기 때문에 빛은 입자적인 성격을 띤 파동이다 라고 정의를 합니다. 파동이란 것이 무엇이, 입자라는 건 알겠죠. 하나 이렇게 하나의 원자, 분자 어느 식으로 뭐 콩 같은 식으로 하나 입자로 빛이 이렇게 다닌다는 얘기인데, 파동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사인 함수, 삼각함수 할 때처럼 이렇게 파도처럼 움직인다는 그 파동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파도처럼 움직이는데, 빛은 이렇게 파동처럼 움직이는데, 가운데 선 기준을 대비해서 이 위에 쪽이 파고 파저 이런 식으로 부르겠죠. 근데 요 끝에서부터 요 끝까지, 파고에서 파고까지, 혹은 이 제일 낮은 곳 파저에서 파저까지를 파장이라고 합니다. 이 파장을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게, 이 파장,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어느 정도의 거리가 떨어져 있냐에 따라서, 어느 정도의 거리가 떨어져 있냐에 따라서 우리가 뭡니까, 이 색깔을 어는 것이다, 이게 어떤 성격을 띈다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있겠죠. 요 파장에 따라서 380
나노미터 정도부터 시작해서 대략 680이나 700나노, 여기도 한 400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죠. 여기까지가 사람들 눈에 보이는 겁니다. 눈에 보인다고 그래서 볼 수 있다 해서 가능하다 할 때 가짜하고 볼 시자 써서 가시광선이라고 합니다. 가시광선이요. 380에서 680까지를 가시광선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요거보다 적으면 눈에 안 보이고 이거보다 길어도 눈에 안 보여요. 짧아도 눈에 안 보이고요. 근데 이게 680쪽이 빨간색 쪽이고요. 빨주, 노, 초, 하, 남, 보에서 380쪽이 보라색 쪽입니다. 그래서 보라색은 한자로 자로 쓰죠. 자색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보라색보다 바깥쪽인 것을 자외선이라고 그러고요. 빨간색보다 바깥쪽인 것을 적외선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세세하게 나누기도 해요. 자외선인데 가까운 쪽에 보라 쪽에 가까운 곳은 근자외선이라고 그러고 먼 쪽은 먼 자외선이라고 그러고 뭐 정확하게 파장의 길이를 얘기하지는 않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기도 근적외선, 멀리 있으면 원적외선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우나 가면 원적외선 사우나 있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결국은 적외선은 몸에 그렇게 나쁘진 않고 오히려 원적외선 사우나 같은 거 있는 걸 생각하면 몸에 좋다고 생각하는 면이 많은 반면에 자외선은 눈에 많이 안 좋고 몸에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외선 차단 크림 바르고 자외선 차단 코팅되어 있는 안경 렌즈 쓰고 그러잖아요. 자, 이렇게 빛은 파동이라고 생각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파장이라고 합니다. 그 파장에 따라서 색깔이 정해지는 거고요. 근데 이게 기하학에서는 가정이라고 한 게 직진한다, 독립적이다, 가역적이 독립적이냐면 사실 독립적은 아니에요. 빛은 이 파장과 다른 파장의 빛이 섞이고 또 파장이 섞이고 또 파장이 섞이면은 거기에 전부 다 영향을 조금씩 줍니다. 영향을 조금씩 줘서 무슨 얘기냐면 빨간색 빛에다가 주황색을 쓰고 초록, 노랑, 초록 다 해서 빛을 더하면 더할수록 빛은 밝은 그 흰색 쪽으로 가릅니다. 그러니까 색깔을 넣고 할 때마다 영향을 끼쳐서 점점 검정색 쪽으로 가잖아요. 얘네들은 밝은 색 쪽으로 가요. 그러니까 빛의 경로를 얘기하는 거지만은 경로도 또 그것뿐이 아니라 간섭이란 것도 있고요. 회절은 좁은 틈 사이 이렇게 약간 돌아가는 느낌을 주는 게 그래서 회절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여기에 독립적이다는 그리고 직진한다, 독립적이다는 기하학에서 빛의 성격을 그러니까 가정한 것이 사실 이런 성격도 있어요. 입자적인 입자적인 성격을 띤 파동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성격도 어느 정도 있어요. 이 성격만 얘기하면 사실은 입자라고 하면은 좀 더 성격 설명하기가 좋을 텐데 파동으로 요즘 보고 있습니다. 자, 요 네 가지고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했습니다. 요 파동이 섞이면 이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이거랑 똑같은 파장을 얘랑 똑같이 섞어주면 위에 높이가 더 커져서 이렇게 높아지고요. 반대로 요렇게 한 포인트 섞어주면 이게 상세 간섭이 돼서 없어져 버리기도 합니다. 빛은. 그래서 상세 간섭, 보강 간섭 이제 얘기합니다. 나중에 따로 또 얘기할게요. 자, 요렇게 빛은 직진한다, 빛은 독립적이다, 빛의 경로는 가역적이라는 거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간 게 반대로 오면 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온다는 얘기가 가역적이라는 얘기가 됩니다. 똑같은 방향으로 똑같은 경로를 통해서 온다는 거예요. 자 이제 그 굴절의 법칙에 제가 아까 마지막에 네 번째가 빛은 다른 매질의 경계면에서 법칙에 따라서 굴절하거나 반사한다라고 그랬는데 그게 정연의 법칙, 굴절의 법칙. 정연이란 사인을 뜻하는 말이죠. 예, 그렇게 정연의 법칙이라면 모르실 수 있네요. 스넬의 법칙이라고도 합니다. 스넬의 법칙이라고 그 사람은 네덜란드 사람일 거예요. 스넬이라는 사람이 수학자고 물리학자인데 그 사람이 발견을 했겠죠. 그래서 스넬의 법칙이라고 그러겠죠. 자, 한 매질에서 이쪽에 이렇게 어떤 매질이 있어요. 그리고 그 매질 바로 밑에 또 다른 재질의 매질이 있습니다. 그때 빛이 들어갑니다. 이쪽으로
이쪽으로 들어가서 이게 A라고 하고 이게 B라고 그럴게요. 그러면은 이거는 공기 중이겠죠. 이쪽도 공기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면은 이 입사한 곳 입사점이라고 그럽니다. 입사점에 수직으로 세운 거를 이걸 법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얘는 빨간색으로 적어볼까요? 요곳은 입사점. 그리고 이렇게 위아래 수직으로 입사점에 수직으로 세운 것을 법선이라 합니다. 이렇게 될 때 이 요 법선과 이루는 각은 이겁니다. 예, 요거는 우리가 첫 번째는 I라고 표현할게요. 그럼 요 굴절 여기서 굴절의 법칙에 따라서 굴절한다라고 그랬는데 이건 굴절률과 상관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굴절률을 n 프라임이라고 하겠습니다. 여기는 공기는 n이라고 그러죠. 밑에는 굴절률을 n2 프라임이라고 그럴게요. 그러면은 요렇게 여기 굴절의 법칙에 따라서 굴절을 했습니다. 여기는 I 프라임이 됩니다. 이게 빛이 이렇게 가다가 이 부분에서 다시 매질 B로 입사를 하고 있죠. 그러면 이 부분도 다시 입사점이 되고요. 매질 A에서 매질 B로 빛이 들어간 입사점이 될 테고 이곳에 입사점의 수직으로 여기 직각이에요. 여기도 직각이었죠. 세운 요 부분이 법선이 되겠죠. 아까 얘기했던 요 법선이 이렇게 다시 한번 이루어지는 거고요. 이곳에서 다시 굴절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요 부분이 입사각이 되겠죠. 매질 A에서 매질 B로의 입사각이 되고 여기도 I 프라임이겠죠. 여기는 I 2 프라임이 되고요. 그렇게 되면은 굴절의 법칙, 아까 정현의 법칙이라는 얘기도 했는데 정현의 법칙, 스넬의 법칙이라는 스넬스 로우라는 게 만들어지는데요. 스넬스 로우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됐을 때 결국은 요 매질 n, 요 매질의 굴절력 그리고서 여기에 법선과 이룬 처분의 입사각을 sin i라고 이렇게 계산을 한다면 그것은 n2 n 프라임 이쪽이요. 그러니까 처음 a 매질이요. a 매질의 n 프라임과 여기 요 입사각 sin i 프라임 그리고 n2 프라임 sin i2 프라임. 그러니까 자 이거를 이렇게 해야 되는군요. 이거 이렇게 안 하려고 그랬는데 자 요렇게 생각을 했을 때 이 삼각형의 요 각과 요 삼각형의 요 각은 같이 180도의 반을 쪼갰으니까 요것과 얘는 닮은 꼴이 되고 이 I 프라임이 같은 각입니다. 아시겠죠? 삼각형에서 하나는 삼각형 두 개의 삼각형이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결국은 여기가 직사각형을 이루고 얘를 반으로 가른 거니까 요 각과 요 각이 같고 이 각과 이 각이 같고 요거 두 개는 직각으로 같고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은 닮은 꼴이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위에를 I 프라임, 얘를 I 프라임이라고 한다면 이 옆에 있는 요 각도 I 프라임이에요. 어려운 거 아닌데 제가 설명을 잘 못했나 봐요. 처음에 그걸 말하면서 진행을 할 걸 그랬나 봐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n sin i는 n 프라임 sin i 프라임은 n2 프라임 sin i 프라임. 그게 뭐 이렇게 두 개만 가지고도 얘기할 수 있고 얘까지 더해서 얘기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게 굴절의 법칙 혹은 스넬의 법칙이라고 하고 이렇게 이거에 따라서 아까 기하학에서 얘기한 네 번째 성질은 이거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계속 강의가 할 건데 한 15분 정도 단위로 계속 끊으려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다시 보기 쉽게 하기 위해서. 자, 여기까지 하고 다시 또 얘기할게요. 감사합니다. 이걸 그 영상을 마지막에 다시 한번 보니까 마지막 4번 해가지고서 얘기한 거에 반사의 법칙을 뺐어요. 그래서 다시
이 부분 반사의 법칙 설명을 추가하려 합니다. 죄송합니다. 빛의 성질부터 다시 적어볼까요? 간단하게만 적을게요. 빛은 직진한다. 두 번째는 빛은 독립적이다. 세 번째는 빛의 경로는 가역적이다. 네 번째는 빛은 매질이 다른 곳의 다른 매질과의 경계면에서 법칙에 따라 굴절 또는 반사한다인데, 굴절의 법칙만 얘기하고 반사의 법칙을 얘기를 안 했어요. 반사 법칙 되게 쉽습니다. 한 면에 이거 면 맞나요? 입사랍니다. 이 입사를 한 빛과 매질의 경계면이 만나는 곳에 요렇게 수직으로 법선을 세우면, 요 수직으로 세운 사선을 법선이랍니다. 여기서 반사를 하는데, 이 경우에 이 각과 이 각은 입사각과 반사각이라고 부르고요. 같다는 것이 반사의 법칙입니다. 들어간 면과 들어간 점의 경계면에 수직으로 세운다면 법선과 이루는 입사각과 반사되는 광선이 빛이 이루는 반사각은 같다. 이게 반사의 법칙입니다. 기하강학에서 반사의 법칙, 그리고 굴절의 법칙. 굴절의 법칙은 스넬의 법칙이고 굴절의 법칙이라고, 정연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사실은 네,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요거 빼놔서 다시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요거까지 같이 기억해 주세요.